머리에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글쎄 본명을 말하기엔 아직 이르네요. 일단 박술래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사실 그것도 가명이고요. 30년 군 생활을 한 퇴역이어군 대령이 왜 가명을 써야 할까요? 65세의 나이에 왜 다시 군대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그것도 신분을 숨기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평범했던 어느 날 저녁. 사실 저는 평범한 퇴역 군인이었어요. 30년 군 복무를 마치고 대령으로 전역한 지 5년째.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독서하고 가끔 동창 모임 나가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 박민호는 사단장까지 진급해서 잘 지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박민호가 집에 찾아왔거든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거운 표정이라고 할까요? 어머니, 제 부탁이 무리라는 걸 알지만 그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민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병사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모든 신고가 묻히고 있어요. 공식적인 경로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어요. 사단장인 아들이 자신의 부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죠. 갑질과 폭언이 일상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신고가 없어서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엔 정말 당황했어요. 30년 넘게 군 복무하고 대령까지 지낸 사람이 부대 식당 아줌마가 되라니 말이 되는 소리였을까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군에 계셨잖아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민호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65세의 나이에 다시 군대로? 그것도 신분을 숨기고?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가명을 쓰시고 단순한 조리원으로만 계시면 돼요. 한 달 정도만요. 민호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더라고요. 신분증도 준비했고 이력서도 만들어뒀어요. 그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알았다, 해볼게. 결국 승낙했죠.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박술래라는 새로운 신분, 60대 중반의 조리 경험이 있는 일반인,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평범한 아줌마. 이력서도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식당에서 5년, 급식업체에서 3년, 가짜지만 그럴듯한 경력이었죠. 옷차림도 바꿔야 했어요. 평소 단정한 정장 차림에서 평범한 조리복으로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이게 나라고? 민호가 준비해준 원룸도 확인했어요. 부대 근처 작은 원룸. 30년간 관사나 아파트에서 살던 제가 처음 경험하는 공간이었어요. 첫 출근 전날 밤. 긴장됐어요. 정말로요.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번만큼 떨렸던 적은 없었어요. 신분을 숨기고 잠입한다는 것. 그것도 제가 평생 몸담았던 군대에. 혹시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혹시 실수로 군대식 말투가 나올까봐. 혹시 너무 당당하게 행동해서 의심받을까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민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만에 다른 신분으로 들어서는 군부대. 초병의 시선이 예리했지만 이상할 건 없었어요. 그냥 새로 온 조리원을 보는 눈빛이었거든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요. 조리원들이 대화할 때도 항상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박술래 씨죠? 반갑습니다. 식당 책임자
김옥분 씨가 인사했어요. 50대 중반에 친근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박순례 씨,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김옥분 씨가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성훈 소령님만은 조심하세요. 말 한마디에 인생이 뒤바뀝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까다로운 상관 정도로 생각했어요. 군대에는 원래 엄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곧 깨닫게 됐죠. 첫날 점심 배식 시간이었어요. 병사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아가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소령 계급장을 단 사람. 바로 장성훈 소령이었어요.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표정이 굉장히 공격적이었거든요. 야, 밥줄 좀 제대로 서.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별로 어지럽지도 않은 줄이었는데 말이에요. 병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쳐다보더라고요. 이상하다. 30년 군 생활 동안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봤어요. 물론 군대는 엄격한 곳이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그날 오후에 젊은 여군 하나가 주방에 왔어요. 최수진 하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라면 행정반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주방에 있는지 궁금했어요. 많이 힘드세요? 제가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벌점을 받아서 봉사활동 중이에요. 벌점이요? 네, 소령님이. 그녀는 말을 멈추고 시선을 떨궜어요. 그 순간 주방문이 열리며 다른 조리원들이 들어왔어요. 최수진 하사는 서둘러 일어나 자리를 피했어요.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날 밤 원룸에서 첫 번째 기록을 남겼어요. 5월 16일 부대 분위기 이상함. 장성훈 소령 관련 뭔가 있음. 다음 날부터는 더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배식 시간에는 병사들의 표정을, 설거지 시간에는 조리원들의 대화를, 휴식 시간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점차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성훈 소령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위축돼요. 병사들은 더 조용해지고 조리원들은 더 조심스러워져요. 심지어 다른 간부들도 그를 피하려는 듯 보였어요. 이 사람이 대체 뭘 했길래?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점심 배식 중이었는데 장성훈 소령이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제게 직접 시비를 걸었어요. 야, 할머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늙은 것들이 뭘 안다고 밥이나 퍼주면서 설치는 거야.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식판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제 머리에 뜨거운 국물을 부었어요. 뜨거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식당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오직 제 앞치마로 떨어지는 국물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저는 천천히 손으로 얼굴에 국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와 도전을 극복했던 김은정 대령의 눈빛으로요. 아마 그는 제 눈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왜 그렇게 쳐다봐? 할 말 있어? 그가 다시 소리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소령님. 다음부턴 더 잘하겠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고 저는 젖은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노트와 펜을 꽉 쥐었어요. 속으로 다짐했죠.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 그날 저녁 식당 뒤편 창고에서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동욱 일병이라는 젊은 병사였어요. 배식 시간에 항상 마지막 줄에 있던 유독 침울해 보이던 청년이었죠.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고 안에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2년 동안 모은 겁니다. 소령님이 우리한테 한 짓들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리네. 너 같은 놈은 영창 100번 가도 부족해. 야, 너네 부모님이 너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겠지. 오늘부터 내 휴가는 취소다. 왜? 내가 그러라면 그런 거야. 장성훈 소령의 목소리였어요. 병사들을 향한 끊임없는 폭언과 인격 모독, 권력 남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이걸 신고하지 않았니? 제가 물었어요. 이동욱 일병은 쓸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해봤습니다. 하지만 소령님은 항상 빠져나가요. 모든 간부들이 소령님 편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신고했다가 더 심한 보복당할까봐 다들 무서워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 용기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모은 이 증거들이 헛되지 않게 할게. 그날 이후로 저는 노트에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겪은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리원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도 상세히 적었어요. 때론 주방 한 구석에서 몰래 사진도 찍었어요. 조리원 복장을 한 노인이 메모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날짜 5월 18일. 장성훈 소령, 조리원 김옥분 씨에게 밥이 맛없다며 식판 던질. 목격자, 전체 식당 인원, 날짜 5월 20일. 최수진 하사, 또다시 주방 봉사활동. 이유 상관에게 건방지게 대들었다는 것. 실제로는 업무 관련 정당한 의견 제시였음. 날짜 5월 22일. 이동욱 일병, 장성훈 소령에게 정신 차리라며 구타당함. 이유 복무 태도 불량이라고 하나 구체적 사유 없음.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2주일째 되던 날, 최수진 하사가 다시 주방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제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만요. 그녀는 제게 작은 USB를 건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소령님이 저에게 했던 성희롱 녹취록이에요. 인사과에 제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보직 이동 협박을 받고 있어요. 최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전역을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이런 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 증거들은 반드시 빛을 볼 겁니다. 그날 밤 원룸에서 USB 내용을 확인했어요. 최수진 하사가 건넨 녹취는 작년 말 회식 자리에서 녹음된 것이었어요. 장성훈 소령이 최수진에게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사는 눈도 예쁜데 내 옆에 안 앉을래? 진급 원하지? 그럼 나랑 따로 만나자. 도와줄 수 있어. 왜 이렇게 차가워? 여군이면 분위기 좀 띄워야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살 차이가 나는 부하에게, 그것도 권력을 이용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 범죄자였어요. 며칠 후 이동욱 일병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SD 카드를 가져왔어요. 이건 제가 몰래 촬영한 영상입니다. 소령님이 병사들을 괴롭히는 장면이요. 어르신께서 용기를 보여주셔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SD 카드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영상들이 들어 있었어요. 장성훈 소령이 병사를 벽에 밀어붙이고 협박하는 장면, 음식을 던지며 조리원을 모욕하는 장면, 심지어 다른 간부들 앞에서 부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장면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일이 빨라졌어요. 이동욱 일병을 통해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박준호 상병이 가져온 일기자, 김민수 일병이 제공한 음성 녹음, 정연우 하사가 촬영한 CCTV 화면 캡처.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들처럼 저와 몇몇 병사들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장성훈 소령의 갑질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부대 회식비 횡령까지 발견했어요. 3주차가 되자 부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변화가 감지됐어요. 이전처럼 완전히 주눅 들어 있지 않았어요. 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어르신이 오신 후로 병사들 사이에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동욱 일병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것을 넘어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었어요. 3주째 되던 날, 또다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배식 중이었어요. 장성훈 소령이 또 나타났죠. 이번엔 제게 직접 시비를 걸지는 않았지만 다른 조리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채를 너무 많이 줬다는 이유였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병사가 실수로 식판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밥과 반찬이 흩어졌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장성훈 소령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이 새끼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소령이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영창 보내버릴까?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걸어나가 떨어진 식판을 주웠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병사에게 말했어요. 당신, 장성훈 소령이 제게 다가왔어요. 누가 끼어들래? 빨리 치우고 다른 밥 줘.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네. 치우고 새 밥 주겠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는 실수했을 뿐이에요. 영창이나 처벌 같은 건 과하지 않을까요?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장성훈 소령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소령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당신 이름이 뭐야? 박술래입니다. 박술래. 기억해둘게. 내일부터 당신은 이 식당에서 안 보이는 게 좋을 거야. 사흘차가 되던 날,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군식당 일을 시작한 지 2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 아들은 공식적인 말투로 물었어요. 아마도 누군가 있는 자리였나 봐요. 아직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장성훈 소령이라는 사람 말이야.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알고 있었니? 제가 물었어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고나 증거가 없어서. 이제 곧 증거가 생길 거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오후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장성훈 소령이 식당 책임자 김옥분 씨를 불러 세웠어요. 이 사람 내일부터 안 나오게 해. 그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옥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령님,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내가 뭐라고 했어? 내일부터 이 할머니 안 보이게 해. 장성훈 소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민호였어요. 저는 소령과 김옥분 씨 사이에 서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내일 오후에 군식당으로 찾아갈게요. 잠시 얼굴 좀 뵙고 싶습니다. 분명 의도된 전화였어요. 아들은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모양이에요. 알았어. 민호야 내일 보자. 저는 장성훈 소령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장성훈 소령의 표정이 의외하게 변했어요. 민호라고? 혹시 네. 박민호 사단장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장성훈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떴어요. 김옥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 사단장님 어머니셨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밀로 해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USB 3개, SD 카드 5개, 녹음 파일 20여 개, 병사들의 자필 증언서 30여 장, 사진 자료 50여 장, 회식비 횡령 관련 서류 사본, 한 달간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었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다음 날 민호가 약속대로 군식당을 찾아왔어요.
공식적인 부대 시찰처럼 보이도록 참모들을 대동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잠시 따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머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들은 공식적인 말투로 물었어요. 거의 다 모았어. 이번 주 토요일 기념식. 그날 준비가 필요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오후 4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공식 면담 형식으로요. 저는 메모장에 적어 놓은 계획을 아들에게 건넸어요. 이걸 보고 판단해. 내가 동의한다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아들은 메모를 받아들고 잠시 읽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군대는 가끔 충격 요법이 필요하거든. 사단 창설 기념식 당일 2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행사였어요. 아침부터 부대는 분주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군식당에서 일했지만 마음은 이미 오후에 있을 기념식에 가 있었어요. 앞치마 주머니에는 모든 증거를 담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물건이지만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박순례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김옥분 씨가 다가와 말했어요. 기념식 때문에 식당 운영이 일찍 끝난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동욱 일병이 주방으로 슬쩍 들어와 저에게 눈짓을 했어요. 저는 잠시 후 창고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몇몇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 준비됐어요. 이동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회자가 행사 진행 순서를 발표할 때 갑자기 영상이 바뀌도록 설정해 놨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한 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소령님이 알면 이젠 두려워할 필요 없어. 제가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저는 식당 유니폼을 벗고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단정한 정장이었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입었던 제복만큼 무게감이 느껴지는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박순례가 아닌 김은정이 서 있었어요. 퇴역한 여군 대령 김은정, 사단장 박민호의 어머니 김은정,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향한 불꽃을 품은 김은정이었어요. 부대 연병장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그 중 한 명으로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어요.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군식당 조리원 박순례는 사라지고 이제 김은정이 돌아온 거죠. 단상 위에는 아들과 주요 지휘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장성훈 소령도 그 중에 있었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양 처신하고 있었죠.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자신의 인생이 끝날 거라는 걸.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부터 사단 창설 2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와 사단기 입장이 끝나고 아들의 기념사가 시작됐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어요. 우리 사단이 걸어온 20년의 역사는 자랑스러움과 헌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건 예정된 연설이 아니었어요. 군대는 계급과 명령, 그리고 규율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간에는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최근 저희 부대 내에서 이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아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였죠.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궁금증과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은정입니다. 퇴역한 여군 대령이자 박민호 사단장의 어머니입니다. 관중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장성훈 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한 달 전 박순례라는 이름으로
이 부대 군식당 조리원으로 일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겪고 있는 부조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기술병에게 건넸어요. 그가 컴퓨터에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제가 한 달간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화면에는 장성훈 소령이 병사들에게 폭언하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조리원들에게 모욕을 주는 장면, 심지어 제 머리에 국물을 붓는 장면까지 차례로 화면에 펼쳐졌어요. 이어서 병사들의 증언이 나왔어요. 최수진 하사의 녹취로, 허위, 영창 통지서 사본, 회식비 횡령 증거까지 모든 증거가 적나라하게 펼쳐졌어요. 관중석에서는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단상 위의 장교들은 얼굴이 굳어졌고 장성훈 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양옆의 장교들이 그를 제지했어요.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군인은 계급보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젊은 병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침묵은 때로 범죄를 키웁니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갑자기 한 병사가 일어섰어요. 이동욱 일병이었어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동욱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2년 동안 장성훈 소령님 밑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병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은정 어르신이 보여주신 용기, 그것이 저희에게도 힘이 됐습니다. 연병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이동욱 일병의 목소리만이 맑게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군인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동욱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처음에는 떨리던 음성이 이제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김은정 어르신께서 한 달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충성은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요. 그 순간 관중석에서 한 여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최수진 하사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는 최수진 하사입니다. 장성훈 소령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신고했지만 무시당했고 오히려 보복을 당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용기에 이어 또 다른 병사와 부사관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짧게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댐이 무너지듯 진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박준호 상병, 저도 근무 태도 문제로 부당한 영창을 당했습니다. 김민수 일병, 회식 자리에서 인격 모독을 당했습니다. 정현우 하사,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심부름을 강요당했습니다. 하나둘씩 일어나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상 위의 장성훈 소령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런 상황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다시 마이크 앞으로 나섰어요. 이 모든 증언과 증거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국방부 감사관실과 군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제 옆으로 아들이 다가왔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박민호 사단장으로서 이런 부조리가 제 지휘하에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장성훈 소령은 모든 직무에서 해제됩니다. 군, 검찰의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은 장성훈 소령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령은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 사령부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장성훈 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지지하는 시선은 없었어요.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단상에서 내려갔어요. 기념식은 예정된 순서대로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거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공간을 채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진 후에 홀가분함 같은 것이었죠. 행사가 끝난 후 아들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어요.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옳은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해요. 이것이 우리 부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내가 훌륭한 지휘관이라는 걸 항상 믿었어.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직접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다니.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내가 군에 있을 때도 항상 최전선에 있었잖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누군가 먼저 나서야 변화가 시작되는 법이지. 그때 문이 열리며 참모장이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보고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들이 답했어요. 참모장이 나간 후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변화는 항상 아프고 혼란스러워.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더 나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튿날 아침 부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간부들도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마치 어제의 사건이 모두에게 경각심을 준 것 같았죠. 저는 다시 군식당으로 향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박술래가 아닌 김은정 대령으로서요. 주방에 들어서자 조리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르신, 김옥분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손님으로 왔어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식당 구석에서 이동욱 일병과 몇몇 병사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아니, 대령님. 이동욱이 경례를 붙였어요. 이제 그런 형식은 필요 없어. 난 이미 전역한 사람이니까. 어제 일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요. 장성훈 소령은 어떻게 됐니? 제가 물었어요. 이동욱 일병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 일찍 헌병대에 연행됐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특별조사팀이 내려왔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마도 어제 공개된 증거들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일 거예요. 대령님 덕분에 모두가 달라졌어요. 최수진 하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어. 모두 너희들이 용기를 내준 덕분이야.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식당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제게 경의를 표하듯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 그들의 인사를 똑같이 받아주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존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급이나 직위가 아닌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는 것. 사흘 후 국방부 특별조사팀의 조사가 일단락됐어요. 장성훈 소령에 대한 혐의는 모두 인정됐고 그는 파면과 함께 구속 수사를 받게 됐어요. 하지만 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를 감싸고 눈 감아준 다른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죠. 아들의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어요. 국방부에서 온 조사관들과 부대 주요 간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군 차원의 병영 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조사단장이 말했어요. 박민호 사단장님께서 제안하신 존중과 신뢰의 지휘 문화 정착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마도 어젯밤 제가 조언해준 내용을 제안한 모양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무슨 행사니? 제가 물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행사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들이 집결해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아들과 함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도 자리했어요.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들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지난주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와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들은 천천히 단상을 내려와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니, 그리고 김은정 대령님,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는 우리 부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작은 상패를 제게 건넸어요. 거기에는 정의와 용기의 상징, 김은정 대령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또한 오늘 저희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선언했어요. 열린 소통 창구와 부조리 신고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떤 계급의 부조리도 안전하게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병사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아들과 함께 부대를 한 바퀴 돌았어요. 곳곳에서 병사들과 간부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더 이상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조리를 확인하기 위한 부탁이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가끔은 작은 돌멩이가 큰 파도를 일으키는 법이지.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돌멩이는 나 혼자가 아니었어. 이동욱 일병, 최수진 하사, 그리고 용기를 낸 모든 이들이었단다. 저녁이 되어 부대 식당에서 작은 환송회가 열렸어요. 조리원들이 특별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모두가 저를 박술래가 아닌 김은정 대령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친근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르신 아니, 대령님. 김옥분 씨가 수줍게 다가왔어요. 저희가 모르고 함부로 대했을 때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감사해요. 여러분이 있었기에 진실을 알 수 있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이동욱 일병이 다가왔어요. 대령님,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저는 전역 후에 군사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령님처럼 올바른 군인이 되고 싶어요. 이동욱 일병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히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젊은이에게 꿈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훌륭한 결정이구나. 내가 원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 이동욱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환송회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부대를 나서는 길. 저는 문득 이 한 달간의 여정을 돌아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찰자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함께 해주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니, 전혀. 처음에는 그저 내 부탁대로 상황을 살펴보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장성훈 소령이 내 머리에 국물을 부었을 때 그때 무언가가 바뀌었어.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 그 책임감이 우리 부대를 바꿨습니다. 아들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신문 한 켠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어요. 군 부조리 고발한 퇴역 여군 대령, 국방부 특별 공로상 수사. 기사는 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장성훈 소령은 파면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를 도운 다른 간부들도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병역 문화 혁신 지침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죠. 김은정 대령은 단순한 고발자가 아닌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라는 문장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김은정 대령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장관님,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제가 더 놀랍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를 전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령님께서 보여주신 용기는 우리 군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사실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부대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내부에서 덮이거나 흐지부지되곤 했죠. 대령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때로는 그 단순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요. 장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미 군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아직도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장관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았어요. 30년 군 생활, 그리고 이번 한 달간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부대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최수진 하사가 진급시험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욱 일병은 모범병사로 선정되어 특별 휴가를 받았어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제가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서재로 가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30년 군 생활 동안 받았던 훈장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최근 받은 특별 공로상과 부대에서 준 감사패가 놓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공식적인 상들보다 더 값진 것은 이동욱 일병과 최수진 하사,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의 달라진 눈빛이었어요.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침묵에서 용기로 바뀐 그 눈빛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5세의 나이에 시작한 이 특별 임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해요. 어떤 나이, 어떤 위치에서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창가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모욕은 참아도 침묵은 죄가 된다. 제가 군에서 늘 되새기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실천한 것 같아 가슴이 뿌듯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시거나 목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작은 돌멩이가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저는 김은정입니다. 30년 군 생활, 그리고 한 달의 특별한 잠입 작전을 통해 배운 이야기였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정의는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